인천의 밤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김수진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43세의 과부. 그녀는 남편을 암으로 잃은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아 작은 집에서 월세 걱정에 시달렸다. 문틈으로 보니 세 소년이 비에 젖어 떨고 있었다. 박민재 12세, 이준호 9세, 최승민 7세, 집 없는 아이들. 그들은 합법적 후견인 장우식에게서 도망쳤다. 그는 지하세계의 잔혹한 인물이었다. 본능은 관여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수진은 문을 열었다.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었다. 무슨 일이니? 얘들아, 민재가 동생들을 지키며 말했다. 부모님이 사고로 죽으셨어요. 사촌이 우릴 맡았지만 우리를 돈벌이로 이용했어요. 아프게 했죠. 수진의 가슴이 아렸다. 어린 시절 그녀도 학대를 겪었기 때문이다. 여기선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그녀는 약속했다. 그 약속이 삶을 바꿀 줄 몰랐다. 며칠간 아이들은 그녀의 부엌에서 밥을 먹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부탁해요. 감사해요를 잊지 않았다. 수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의 죽음, 장우식의 학대 아이들을 상품처럼 다루는 네트워크. 민재는 탈출을 계획한 용감한 형이었다. 18살이 되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요. 수진은 그들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논리와 경제를 무시하며 결심했다. 너희는 이미 차이를 만들었어.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할 차례야. 그러나 넷째 날 아침 장우식이 거실에 서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 창백한 눈빛이 사람을 꿰뚫었다.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뒤에 섰다. 아이들은 숨었고 수진은 두려움 속에서 맞섰다. 아이들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장우식은 미소를 지었다. 오해가 있군요. 나는 그들의 법적 후견인이에요. 서류가 증명하죠. 그는 공식 문서를 내밀었다. 모두 합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진은 거짓임을 알았다. 그들은 내 사업의 자산이에요. 먹을 것과 보호를 제공하지. 수진은 분노했다. 그건 악행이에요. 아이들을 해치다니. 장구식은 부드럽게 말했다. 자산은 관리해야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건 번거롭겠죠. 그는 그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을 보며 말했다. 좋은 남편이었군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했겠어요. 위협이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거래를 제한하지 아이들을 돌려주면 50-100만 원을 주겠어. 수진은 봉투를 보았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 여유를 찾을 터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배신할 순 없었다. 복도에서 민재가 지켜보고 있었다. 배신을 예상하는 눈빛 수진은 봉투를 찢었다. 내 집에서 나가세요.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장우식의 눈에 냉기가 스쳤다.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군요. 김수진 씨, 나는 내 것을 항상 되찾아요. 문이 닫히자 아이들이 나왔다. 민재가 속삭였다. 그 돈을 포기했어요, 우리 때문에. 수진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세상에 어떤 돈도 너희를 그 괴물에게 넘길 수 없어. 민재는 부모를 잃은 후 처음으로 울었다. 수진은 가족이 생겼음을 알았다. 그러나 장우식의 위협은 진심이었다. 그는 늘 자신의 것을 되찾았다. 수진의 선택은 위험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었다. 아이들과의 일상은 소중해졌다. 작은 식탁에서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다. 수진은 학교 청소부로 일하며 그들을 키웠다. 민재는 동생들을 챙겼고 준호는 상처를 치료하며 의사의 꿈을 키웠으며 승민은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다. 수진은 그들의 성장에 뿌듯했지만 장우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정치인과 경찰을 매수하며 세력을 키웠다. 아이들은 수진을 엄마라 불렀고 그녀는 입양을 시도했지만 장우식이 막았다. 어느 날 창밖으로 검은 차가 보였다. 장우식이 손을 흔들며 시계를 가리켰다.
시간이 다가온다는 신호 수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린 강해. 사랑이 우릴 지켜줄 거야. 깊은 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진실을 담아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장우식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수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민재가 말했다. 엄마, 우린 함께 할게요. 수지는 안으며 속삭였다. 항상 함께야, 영원히. 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수진의 선택은 용감했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장우식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네트워크는 광대했다. 아이들을 자산으로 보았고 수진을 방해물로 여겼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걱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가 힘의 원천이었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덕분에 우린 안전해요. 승민이 동의했다. 엄마는 우리 구원자예요. 수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러나 장우식의 그림자는 가까워졌다. 그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수진은 준비해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을 위해 밤이 깊어지며 비가 세차게 내렸다. 수진은 문을 열었고 그것이 운명을 바꿨다. 새 아이가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장우식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다. 그 약속은 25년의 여정을 시작했고 사랑의 힘을 증명할 기회였다. 수진은 몰랐지만 그녀의 선택은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아이들은 그녀 곁에서 자랐고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진정한 가족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장우식의 복수는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의 용기는 시험받을 터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장구식의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 내리는 그 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문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었고 그 사랑은 어떤 어둠도 뚫을 수 있는 힘이었다. 수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은 그녀의 삶을 정의했고 그들의 운명을 바꿨다. 장우식은 강했지만 수진의 사랑은 더 강했다. 그 사랑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켰고 그들의 꿈을 키웠다. 그리고 그 꿈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었다. 부산으로 이사한 지 5년이 지났다. 김수진의 삶은 희망과 사랑으로 빛났다. 48세의 그녀는 학교 청소부로 일하며 밤에는 대학 수업을 들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박민재, 이준호, 최승민은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다. 민재는 17세로 법대 진학을 위한 풀장학금을 받았고 준호는 14세로 지역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의사의 꿈을 키웠으며 승민은 12세로 폐품으로 컴퓨터를 조립하는 천재였다. 그들의 작은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재가 팬케이크를 태우며 농담을 던졌고 준호가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했으며 승민이 낡은 노트북으로 코드를 짰다. 민재가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깨지기 쉬웠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고 준호가 받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잘못 건 전화예요 라고 했지만 손이 떨렸다. 다시 벨이 울렸고 민재가 받았다. 다시 걸지 마세요. 그는 수화기를 3개 내려놓았다. 수진이 단호히 물었다. 누구야 얘들아? 승민이 속삭였다. 장우식이 우리를 찾았어요.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5년간의 평온이 끝났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꾸렸지만 장우식의 그림자는 그들을 따라왔다. 아이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장우식을 조사했다. 그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정치인과 경찰을 매수하며 제국을 구축했고 아이들을 상품처럼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장우식이 전화로 말했다. 민재의 유산 10억 원 내가 관리하고 있어. 너희는 내 거야. 그는 수진을 협박했다. 대학 학비, 새 컴퓨터, 청소부 월급으론 불가능하지. 의심스러운 계좌 기록이 있어. 곧 경찰이 올 거야. 수진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창밖에는 검은 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민재가 말했다.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우리 후견인이에요. 나의 대학 입학을 막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준호가 추가했다. 그의 적들이 많아요. 도망친 아이들이 자살이나 사고로 죽었어요. 공식 기록은 다 조작됐어요. 수진은 공공도서관으로 달려가 장우식에 대해 조사했다. 그의 사업체는 합법적 겉모습으로 돈 세탁을 했고 증인들은 갑자기 사라지거나 말을 바꿨다. 그는 손댈 수 없는 존재였다. 수진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그들의 미래를 생각했다. 민재의 정의로운 눈빛, 준호의 따뜻한 손, 승민의 천재적 두뇌. 그들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있었다 하지만 장우식이 그 길을 막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 모임에서 민재가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싸워야 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한지은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제 동생 민수예요. 장우식이 잡았어요. 당신 아이들과 교환하겠대요. 지은은 19세 부모를 잃고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었다. 민재가 주소를 적었다. 부산 항구 자정수진이 말했다. 이건 함정이야. 절대 갈 수 없어. 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단호했다. 그 아이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엄마가 우리를 구했잖아요. 수진은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성숙해 있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엄마 우리도 가족을 지킬 거예요. 그 밤 수진은 세 통의 편지를 썼다. 장우식의 음모, 그의 연결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담았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살아남아 강해지길 바랐다. 다음 날 학교로 가는 길에 수진은 주위를 살폈다. 검은 차가 따라왔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오며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갈 거예요, 함께. 지은의 전화로 함정이 확실해졌지만 아이들은 단호했다. 우리는 민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엄마처럼. 수진은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내가 갈게. 너희 대신 내가 민수를 바꿔올게. 아이들은 단호히 거부했다. 가족은 함께해요. 엄마, 우리를 믿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부산 항구는 비에 젖어 을씨년스러웠다. 녹슨 컨테이너와 바다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컨테이너 사이에 숨어 장우식을 기다렸다. 그가 나타났다. 세련된 코트 차림에 2명의 건장한 부하가 뒤따랐다. 그리고 어린 강민수가 붙잡혀 있었다. 겁에 질린 눈빛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정확하시군요. 김수진 씨, 장우식이 차갑게 말했다. 수진이 대답했다. 아이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장우식은 아이들의 성장을 칭찬했다. 민재는 법대, 준호는 의대, 승민은 천재 훌륭한 자산들이야. 안타깝게도 유산은 없어졌지. 키우는데 비용이 들었거든. 그는 수진을 향해 서류를 던졌다. 이제 당신이 그 돈을 훔쳤다고 증명할 거야. 경찰이 준비된 서류를 기다리고 있어. 함정이 드러났다. 그는 수진을 금융 사기죄로 엮을 계획이었다. 아이들이 외쳤다. 우리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장우식이 총을 뽑았다. 선택해 돌아오거나 이 아이가 죽어. 혼란이 시작되었다. 지은이 컨테이너 뒤에서 나타나 쇠파이프로 부하를 쳤다. 민재가 장우식을 덮쳤고 준호가 민수를 구하려 달려들었다. 승민은 급히 랩탑으로 장우식의 통신을 방해했다 하지만 장우식이 칼을 뽑아 민재의 목에 댔다.
모두 멈춰 수진은 총잡이를 밀쳤고 항구에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가장자리로 떨어질 뻔했다. 준호가 장우식의 무릎을 쐈다. 총이 바다로 떨어졌다. 장우식이 또 다른 총을 뽑으며 외쳤다. 내 거가 아니면 아무도 못 가져. 그는 아이들을 겨누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아이들을 막았다. 총알이 그녀의 가슴을 뚫었다.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준호가 장우식의 다른 무릎을 쐈고 그는 신음하며 쓰러졌다. 수진은 피를 흘리며 속삭였다. 도망쳐 편지를 따라 강해져서 돌아와.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아이들은 눈물 속에 지은과 민수를 데리고 컨테이너 사이로 사라졌다. 장우식은 구급차에 실려가며 경찰에 거짓말을 시작했다. 수진을 납치범으로 몰았다. 수진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곧 체포되었다. 장우식의 음모로 금융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침묵으로 아이들을 지켰다. 25년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밤속으로 사라졌고 편지를 손에 쥔 채 강해지기를 기다렸다. 수진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사랑은 그들을 지켰고 그들의 꿈을 지켰다. 그 꿈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었다. 수진은 쓰러진 그 순간에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재의 단호한 눈빛, 준호의 따뜻한 손길, 승민의 천재적 미소. 그녀는 그들을 위해 싸웠고 그들을 위해 희생했다. 장우식은 그녀를 파괴하려 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음모보다 강했다. 그 사랑은 아이들의 심장에 뿌리내렸고 그들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었다. 수진은 그것을 믿었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법정은 숨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68세의 김수진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장우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금융사기와 돈세탁 혐의까지 뒤집었었다. 모든 것이 장우식의 복수였다. ICC 5년 전 그녀가 새 아이를 지킨 선택의 대가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며 나무 테이블을 꽉 쥐었고 마음속엔 민재, 준호, 승민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변호사가 이건 정의의 오판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갑자기 뒷문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잠시만요. 세 남자가 들어왔다. 박민재는 민권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고 이준호는 세브란스 병원의 외과 의사였으며 최승민은 기술회사 CEO였다. 그들은 수진의 아들들이었다. 민재가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어린 아들들이었다. 민재가 두꺼운 폴더를 내밀었다. 장우식은 오래전 죽었어요. 진짜. 범인은 윤태현, 그의 부하로 그의 신분을 훔쳐 이 복수를 계획했어요. 판사가 눈썹을 치켰다. 설명해보세요, 변호사. 민재가 침착하게 시작했다. 25년 전 엄마가 우리를 구한 후 우리는 도망쳤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았어요. 저는 민권소송으로 이름을 알렸고 준호는 트라우마 전문의가 되었으며 승민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성공했어요. 그들은 6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윤태현이 장우식을 살해하고 그의 제국을 이어받아 수진을 살인자로 몰아넣은 증거였다. 검사가 반대했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막았다. 10분 주겠소. 설득해보세요. 민재가 증거를 펼쳤다. 조작된 금융기록 위협받은 증인들의 녹취, 윤태현의 비밀 통신기록.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은 강민수의 누나였다. 그녀는 장우식의 피해자였고 윤태현의 동맹이었다. 민재가 선언했다. 진짜 살인자는 이 방에 있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다. 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 앞으로 나왔다. 저는 윤태현의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게요. 그녀는 동생 민수를 잃은 고통을 털어놓았다. 윤태현이 그녀의 분노를 이용해 이 음모를 꾸몄다. 수지는 기절할 뻔했다. 그녀의 아들들이 돌아왔고 윤태현의 계획을 폭로했다. 판사가 선고를 연기했다. 새 증거를 검토하겠소. 수지는 손을 뻗어 아들들을 안았다. 내 아들들아, 어떻게 이렇게 컸니? 민재가 속삭였다. 우리는 강해졌어요. 엄마를 구할게요. 그날 밤 아들들은 대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재회했다. 15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형제에는 변함없었다. 민재가 수진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장우식이 출소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죽었고 윤태현이 모든 걸 조작했어요. 준호가 태블릿을 열었다. 윤태현은 장우식을 죽이고 그의 신분으로 활동했어요. 그의 복수는 우리를 성공시킨 뒤 파괴하려는 거예요. 승민이 노트북으로 해킹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의 의대 입학 투자 소송 증거까지 조작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그의 설계였어요. 그들은 윤태현의 목적을 추론했다. 그는 사랑이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증명하려 해요. 엄마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갑자기 준호의 전화에 뉴스 알림이 떴다. 부산 창고에서 장우식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수진이 용의자였다. 민재가 말했다. 그가 자기 죽음을 위장해 엄마를 살인자로 몰았어요. 승민이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다. 엄마는 48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시작된 곳으로 혼자 오세요. 부산 항구였다. 그들은 즉시 대구에서 만나 계획을 세웠다. 민재의 법적 경험, 준호의 의학 지식, 승민의 기술이 하나로 뭉쳤다. 지은이 연락해왔다. 윤태현이 나를 이용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들은 부산 항구로 향했다. 항구는 여전히 어두웠고 녹슨 컨테이너와 바다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윤태현이 나타났다. 장우식과 닮았지만 달랐다. 창백한 눈, 외과의사의 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를 25년간 지켜봤어. 너희 성공은 내 작품이야. 민재가 물었다. 왜 이런 짓을? 윤태현이 대답했다. 장우식은 낭비적이었어. 나는 아이들을 투자로 봤지. 너희를 성공시킨 건 나야. 그는 그들의 삶을 조작한 과정을 밝혔다. 민재의 소송 증거, 준호의 의대 입학, 승민의 투자, 모두 그의 손이었다. 준호가 말했다. 너는 괴물이야. 윤태현이 총을 뽑았다. 선택해 떠나거나 죽어. 그 순간 지은이 나타났다. 그만에 내 동생을 기억해 혼란이 시작되었다. 승민이 드론으로 통신을 방해했고 민재가 법적 증거를 외쳤으며 준호가 의학 지식으로 약점을 노렸다. 윤태현이 총을 쐈지만 지은이 몸으로 막았다. 그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승민이 신호를 보냈다. 윤태현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비상 계획이 있어. 아들들은 수진이 서울기록보관소에 갇혀 있음을 알았다. 폭발물이 설치된 곳이었다. 수진은 그곳에서 경비원을 설득했다. 너도 가족이 있지. 올바른 선택을 해. 아들들이 도착했고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엄마, 우리가 왔어요. 하지만 윤태현의 함정은 아직 남아있었다. 폭발물이 작동 중이었고 지은의 최종 결정이 필요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말했다. 미안해. 이제 끝낼게.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들은 윤태현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렸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넘겼다. 판사는 재심을 허락했고 수진의 무죄가 증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종 전투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윤태현의 유산이 살아있었다. 그들은 가족의 힘으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서울의 기록보관소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요새처럼 서 있었다. 콘크리트 벽과 강철 창문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김수진은 지하실의 차가운 의자에 묶여 있었고 주변은 도시 절반을 날려버릴 수 있는 폭발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붉은 불빛이 깜박이는 기폭장치가 그녀를 위협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 대신 결연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젊은 경비원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총을 쥐고 떨렸고 눈에는 갈등과 망설임이 가득했다. 수진은 부드럽게 물었다. 아가야, 이름이 뭐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강민수예요. 말하면 안 되는데.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름이야. 민수야, 가족이 있지.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동생이 있어요. 8살이에요. 이름은 민지예요. 저를 영웅처럼 생각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민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오빠가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도시를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선택할 수 있어, 민수야. 지금 이 순간 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 민지를 위해.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그 순간 문이 부서지며 박민재, 이준호, 최승민이 뛰어들었다. 민재가 소리쳤다. 총을 내려놔. 민수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침착한 눈빛에 힘입어 총을 내려놓았다. 도울게요. 기폭장치의 코드가 필요해요. 한지음만 그 코드를 알아요. 준호가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다. 폭발물은 엄마의 심박수와 연결된 생체 센서에 반응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터져요. 승민은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시스템을 해킹해서 시간을 벌어볼게요. 하지만 코드 없이는 불가능해요. 수진이 단호히 말했다. 지은을 찾아 그녀 안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어. 그녀를 설득할 수 있어.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계단을 올라 위층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한지은이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너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내 동생 민수를 잃게 했잖아. 민재는 침착하게 다가갔다. 지은아, 우리는 그때 실패했어. 너와 민수를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너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지은의 손이 떨렸다. 25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어. 윤태현을 이용해서 너희와 이 여자를 파괴하려 했지. 준호가 말했다. 윤태현은 이미 체포됐어.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야. 민수가 원했던 희망을 선택할 수 있어. 승민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폭발물의 코드는 민수의 생일이야. 715 우이숑. 네가 입력해야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애의 생일. 그녀는 기억 속 동생의 웃음을 떠올리며 기폭 장치로 다가갔다. 손가락이 키패드를 맴돌았다. 민수가 나를 용서할까? 수진의 목소리가 지하실에서 메아리 쳤다. 그 애는 너를 사랑했어. 지은아. 그리고 사랑은 용서를 알아.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코드를 입력했다. 붉은 불빛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폭발물이 무효화되었다. 지하실은 갑작스럽게 고요해졌다. 윤태현은 수갑을 찬 채 끌려오며 외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 유산은 살아있어. 너희는 절대 이기지 못해. 하지만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모든 걸 녹음했어요. 당신의 고백, 네트워크의 증거 다 있어요. 승민이 추가했다.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어요. 당신의 시스템은 이미 붕괴됐어요. 경찰이 건물로 들이닥쳤고 윤태현의 부하들은 저항 없이 항복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판사는 새 증거를
새 증거를 검토하며 수진의 무죄를 선언했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가족은 부산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민재, 준호, 승민의 성공으로 집은 확장되었고 지은과 민수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수진은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지은은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가가 되었으며 민수는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았다. 1년 후 한국 정부는 수진에게 인도주의 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 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치유한 결과예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탁에서 민재는 최근 소송 승리를 이야기했고 준호는 복잡한 수술 성공 사례를 공유했으며 승민은 새로운 기술 특허를 자랑했다. 지은은 민수의 여동생 민지와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며 웃었고 민수는 아이들과 장난치며 시간을 보냈다. 수진은 그 비 내리던 밤 새 아이를 받아들인 선택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그 선택은 단순히 아이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구했고 지은과 민수를 구했으며 심지어 윤태현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주었다. 수진은 감옥에 있는 윤태현을 방문했다. 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말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도 누군가의 아들이야. 변할 기회가 있어.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 그의 눈에 작은 빛이 깜박였다. 변화의 씨앗이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을 둘러보았다. 민재는 법적 정의를, 준호는 생명을, 승민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지은은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했고 민수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심었다. 수진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은 어둠을 뚫으며 가족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그 비 내리던 밤의 선택은 단순한 문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가 세상을 바꿨어. 민재가 대답했다. 엄마가 먼저 바꾸셨어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로 끝났다. 25년의 고통은 치유로 바뀌었고 가족은 더 강해졌다. 이는 인간애와 희망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였다. 수진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확신했다.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